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정계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다시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내의에서 자, 요 부분 얘기했던 거예요. 등짝뼈 들어간 위치에서 전정계 지금 얘기했고요. 이제 와우브 얘기로 들어갑니다. 와우브 얘기하면 소리 분석을 하죠. 소리 분석. 그러니까 전정계는 움직임 분석이었습니다. 주가. 그렇다고 소리를 전혀 안 듣냐? 그건 아니에요. 전정계도 소리 들어요. 와우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주 역할은 그렇지만 움직임 분석이다. 그리고 1000Hz 이하의 저주파 소리, 낮은 음을 듣는다. 전정계도. 또 와우브는 주로 소리, 1000Hz 이상의 소리들을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보세포라는 게 아까 그 동영상에서 봤던 전기 신호를 만드는 세포들이죠. 이게 외유보세포 12,000개 역할은 유압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내유보세포 3,500개가 실제 전기 신호를 만드는 세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모세포들은 그런데 각각 특정 주파수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 부위, 등짝뼈가 밀려 들어가는 그 시작 부위는 고주파 2만Hz 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저주파 20Hz에 가까운 그 소리들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반응할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 유모세포는. 근데 딴 주파수가 들어왔는데 잘못 반응한다. 유모세포가. 그러면 이제 소리의 높낮이 구분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전체 유모세포의 80%가 고주파 때 소리를 담당합니다. 실제 저주파 소리는 달팽이관 안에서도 주로 베스티뷸러 시스템, 전정계에서 파악을 하게 되는 거고, 고주파 소리가 코클레아 쪽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주파 때 소리를 담당하고요. 일정 와우의 압력이 들어가면 아까 그림에서 동영상에서 봤듯이 반대편에 얇은 막으로 된 창문이 있어서 그 창문을 통해서 유압이 밀려 들어오고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 달팽이관 안에 압력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전정부는 큰 폭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 와우부는 작은 그런 움직임들, 음파의 분석을 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거의 반복인데 전정부의 기능이 좋아야 자세가 바르다. 있었죠? 근데 자세가 발라야 또 와우 기능이 좋아져요. 왜? 와우의 위치가 전정에서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딱 이렇게 맞춰져야지, 그래야 소리가 밖으로부터 들어온 소리, 그 고주파 소리들의 그 저주파는 걸러내고 쓸데없는 것들을 빼내고 필요한 것만 골라주는 게 딱 정확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자세가 불량하면 그 달팽이관의 각도도 달라져요. 고막의 각도도 달라지고 웨이도의 각도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와우의 기능은 필요 없는 소리는 걸러내고 필요한 소리에 동조해주는, 그리고 와우 기능 부족하면 당연히 높이 구분을 잘 못하겠죠. 밥하고 팝하고 구분, 이런 구분들을 잘 못합니다. 청각 정보를 정확히 처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난독증에서 결국은 그 기본적인 주파수에 맞는 그런 정보 처리, 청각 정보 처리부터 안 되기 시작하면 음절속의 음소 구분부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읽기가 잘 되기가 힘들죠. 눈으로 본 글씨는 비였는데 소리로는 이게 비야, 피읍이야, 비읍이야. 이걸 생각하고 있다. 에이, 찍어. 피읍이었다. 에이, 찍어. 비읍이었다.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찍기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글자 보면서. 그러니까 자꾸 다르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머뭇머뭇하고 고르는 동안 시간이 가죠. 그러니까 느려지고. 그게 순식간에 동기화돼서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글자를 보면 그냥 그거 자체가 소리로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될 상황인데, 그건 찍기하고 앉아있다고, 이거 찍을까 저거 찍을까, 비읍 찍을까 피읍 찍을까 막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피해서 사는 방법들을 또 나름대로 개발하죠, 자기가.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랑 보고 이렇게 추론하고 하는 능력도 동원하고 막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의 능력 따라서 달라요. 지능도 좋고 뭐 막 이러면 그런 걸 추론하면서 대략적으로 맞춰나가죠.
그런 게 좀 불확실해도. 그러면서 찍기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소리 찍기의 정확성.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또 되지만 고차원적인 단계로 넘어가면 거기서 미스가 나오죠. 찍는 횟수가 많아지면 더 개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오류의 개수가.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면 감당이 안 되죠. 점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관을 이제 고주파 2만헤르츠에 여기 자 타원형의 그 창문으로 등잔뼈를 쭉 밀면 그 유압이 쭉 가서 뒤로 가면서 20Hz 저음 그리고 이걸 쭉 펴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쭉 펴서 이쪽에 이제 등잔뼈거든요. 이렇게 이게 밀려 들어가면 그 유압이 이렇게 가면서 이게 통에 있는 게 막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압이 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막을 미는 거예요. 결국은 밀면 아래쪽 유압이 또 생겨나죠. 막이 밀리면서 그 유압이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이렇게 밀었다 또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밀려 나왔던 게 다시 또 이리로 들어가는 거죠. 거꾸로 유압이. 그런 식으로 완충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 부위는 고주파, 중주파, 저주파로 이렇게 간다. 그 얘기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은 달팽이관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팽이관에서 만들어진 전기 신호가 뇌로 가잖아요. 그럼 뇌 안에 청각 영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청각 영역. 측두엽에 수프라템포럴 자이러스라고 하는 그 템포럴 로브의 위쪽에 해당하는 요 부위에 청각 영역이 있죠. 이 1차 청각 영역에서는 그 뉴런들도 각각 담당 주파수가 있어요. 말초에서 들어온 신경섬유 하나하나에 대응되게 뉴런들이. 그러면 위치별로 쭉 주파수들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소리다라는 걸 일단 1차 청각 영역에서 알아요. 그리고 주파수별로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주위 영역에서 분석해요. 그 말소리 같은 고차원적인 정보는 더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1차 청각 영역에서 밖으로 정보를 주면서 그러면서 정보를 분석해서 무슨 소리다까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차 청각 영역은 신생한테는 작동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무슨 소리다라는 것까지 아는 그 벨트, 파라벨트 영역까지 발달하는 회로가 형성되는 시기는 그런 경험을 계속하면서 쌓여가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좀 더 복잡한 소리를 분석하는 그런 회로들, 시스템이 생겨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이제 터너토픽 맵이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각 주파수대별로 뇌에서도 감지를 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웨이더부터 달팽이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달팽이관에서 전기 신호가 어떤 식으로 생긴다. 유보세포마다 각각 다른 주파수에 반응해서 신호를 만든다까지 알았어요. 그럼 뇌에서 받을 때도 역시 주파수마다 다른 뉴런들이 그 신호를 받는다. 그러면 달팽이관에서 제대로 유모세포들이 적절한 주파수에 맞춰서 전기 신호를 못 만들어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걸 제대로 해도 뉴런들이 자기의 역할을 못 찾아도 역시 에러가 생길 거예요. 정확한 소리 높이 구분을 못 할 거거든. 근데 대개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뉴런들에서. 그래서 높이 구분을 잘 못 합니다. 달팽이관에서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어도. 자, 그 다음 이제 달팽이관에서 뇌까지는 얘기가 됐어요. 그럼 그 사이길이 어떻게 되냐라는 경로를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사이길. 귀하고 달팽이관하고 뇌를 연결하는 경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각 정보가 들어왔어요. 공기에 파동이 생겨서 그래서 달팽이관에서 전기 신호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뇌간으로 들어갑니다. 뇌간으로 들어가서 요 두 개의 핵, 그러니까 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거를 핵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 신경섬유를 타서 8번 뇌신경, 청각신경을 타고 와우핵, 코클레어 뉴클레어스라고 하는 쪽으로 신호가 들어가는데 이 와우핵은 두 개가 있어요. 앞쪽 핵, 뒤쪽 핵. 배 쪽, 등 쪽. 여기서 배 쪽, 등 쪽 혹은 배측, 복측 이렇게 얘기해서 배가 앞이었다 뒤였다 막 한자일 때랑 한글일 때랑 달라서 저는 그냥 앞, 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한글로는 한자로는 이게 배측이고 이게 복측이란 말이에요. 한글로는 여기 배 쪽, 등 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가 뒤였다 앞이었다예요. 한자냐 한글자에 따라서 우리나라 말에. 그래서 저는 앞쪽 뒤쪽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각신경이 앞쪽 핵 뒤쪽 핵으로 연결돼서 신호가 들어가면 앞쪽 핵에서는 같은 쪽에 상 올리브 핵이라는 요 세 개의 핵으로 정보를 줘요. 세 개의 핵으로 수페리어 올리버리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자, 그래서 앞쪽 와우 핵은 세 개의 올리브 핵으로, 자, 이쪽도 세 개의 올리브 핵, 여기다 NTP 핵을 안 그렸어요. 여기도 빠뜨렸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 세 개가 이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 와우 핵에서는 반대쪽 상 올리브 핵으로 정보를 줘요. 자, 그러면 한쪽 귀로 들어온 정보가, 한쪽 귀로,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으면 오른쪽 귀로 들어왔어요, 정보가. 자, 그럼 오른쪽 귀로 들어온 정보가 와우 핵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들어온 거랑 뒤로 들어온 거랑 시나면 뒤로 들어온 건 반대쪽으로, 앞으로 들어온 건 같은 쪽으로 정보를 줬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쪽으로 정보가 들어온 거는 그 다음에 외측 모대, 라테럴 렘니스쿠스라고 하는 부위를 거쳐서 하고, 인페리어 콜리큘러스, 그 다음에 살라무스가 그 메디안 제니큘레이트 바디라고 하는 쪽을 거쳐서 청각 피질로까지 연결이 돼요. 자, 앞쪽으로 들어온 정보는 같은 쪽으로 해서 쭉 같은 쪽으로 갔어요. 자, 뒤쪽으로 들어온 정보는 반대쪽 올리브 핵으로 가면서 반대쪽 청각 피질로 갔어요. 그러면 오른쪽 귀로 들어온 정보가 뇌의 입장에서 보면 양쪽 다 들어왔죠. 근데 보면 여긴 4가닥으로 그려져 있고 여긴 2가닥으로 그려져 있죠. 이게 더 많다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가는 게 지금 이걸 표시한 겁니다. 반대쪽으로 가는 거. 그럼 이쪽에 발표해가는 하나 그래서 이렇게 가고 한다고 하면 역시 그러면 이쪽이 4가닥이 되고 이쪽이 2가닥이 되겠죠. 양쪽 귀로 어느 한쪽으로 청각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양쪽에서 인지를 해요. 소리로. 팔다리하고 조금 다르죠. 팔다리에 감각신은 들어오고 반대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청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양쪽으로 다 가는데 반대쪽으로 좀 더 많이 가요. 반대쪽으로. 자, 여기까지 기억하고요. 이것도 외워야죠. 이것도 외워야죠. 자, 코클레어에서 코클레어 너브를 타고서 그 다음에 코클레어 뉴클레어스로 가서 수페리어 올리버리 컴플렉스 라테럴 렘니스쿠스로 해서 메디알 인페리어 하부로 해서 왼쪽 승산이나 청각 피질 이렇게 연결되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글씨로 썼어요. 이렇게 글씨로 쓰면 훨씬 더 어렵죠. 그림보다는. 그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청각 피질까지 간다. 이걸 이제 도식화해서 그린 겁니다. 훨씬 복잡해 보이죠. 한쪽 귀로 들어온 소리가 이 파란색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코클레어 뉴클레우스 갔어요. 자, 여기서 같은 쪽으로 정보를 쭉 올리기도 하고요. 파란색. 반대쪽으로 올리버리 컴플렉스를 주죠. 이렇게. 그 반대쪽으로도 쭉 올라가죠. 그래서 같은 쪽 반대쪽으로 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같은 쪽으로도 가고 반대쪽으로도 갔다. 그런데 보면 반대쪽 가게 사실은 라테럴 렘니스쿠스랑 수페리어 이게 굉장히 좁은 공간이거든요. 뇌가 반대쪽으로도 또 줘요. 여기서도 섞여 한 번. 그리고 하부에서도 또 섞여요. 이렇게 여러 곳에서 크로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귀로 들어온 정보가 양쪽 뇌 청각 영역으로 다 가고 실제로 뇌 출력이 만약에 청각 영역이 아주 딱 그 파트만 핀포인트로 망가졌다. 귀 들려요. 여기 다 인지돼요. 반대쪽으로 나가있어요. 다 들립니다. 그런데 한쪽 귀가 먹었다. 뇌는 양쪽에 있지만 일로 들어오는 신호는 없죠. 이쪽으로만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먹었다는 거 아니죠. 그건. 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빨간 거는 뭐냐? 빨간 선.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여기 신호에서. 그 위치에서. 피드백을 줍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경로가 아니라는 거, 청각 경로는.
피드백 신호가 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절할 수 있게. 자, 그래서 이 경로가 일반적인 전통적 청각 경로라고 합니다. 전통적 청각 경로. 근데 청각 경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다냐? 다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딱 그림같이 이렇게 가주면 참 좋겠는데, 주는 이거예요. 주는 이건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경로.